안녕하세요. 동생나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CPI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CPI가 높지가 않았어요. 80년대 이후로 물가는 계속 우하향을 했고, 최근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는 계속 저물가 시대에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경제 전반에 엄청난 돌풍을 몰고 오게 된 거죠. 여러분은 단순히 CPI가 올랐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왔다, 뭐 이런 정도만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계신데, 오늘 제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어떤 시야가 더 넓어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이게 CPI 사이트예요. CPI는 어디서 발표하냐면 노동통계청이죠. 미국의 노동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 CPI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의 물가를 발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PI가 3%가 나왔다 치면은 1년 전에 시점의 물가보다 지금 3%가 올랐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CPI에 관한 지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2년 5월에 대한 CPI의 이 바 그래프예요. 전체는 8.6%가 상승했다고 써있죠. All items.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항목이 10.1%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된 게 무려 34.6%. 그리고 마지막은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푸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food at home이 있고 food away from home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 필요한 그런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이야기겠고, away from home은 당연히 외식을 했을 때의 물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눌러보게 되면 에너지 커모디티스가 있고 에너지 서비스가 있죠. 특히 에너지에서도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50.3% 1년간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여기 쇼 테이블을 누르면 각 항목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들을 쭉 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 차트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선인데 8.6%, 나머지들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까만 점선 에너지, 요게 에너지인데 34.6%,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원자재는 무려 50%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어떤 사실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아니에요. 저의 생각, 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리는 채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CPI 이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CPI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에너지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도 당연히 상승을 했겠죠. 음식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가격과 관련이 있겠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석유, 가스, 석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이게 팩트죠. 그죠? 자, 근데 뉴스나 연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CPI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CPI가 상승을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근데, 자, 뜯어보세요. 지금 CPI를 뜯어보면, 다른 것보다 에너지가 상승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난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럼 에너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에너지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돼요. 아니에요? 맞죠? 에너지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CPI는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근데 미국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에너지 가격을 잡으면 되는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금리 인상을 해서 CPI를 잡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은 결론 돈을 더 비싸게 빌려오는 거예요. 대출을 서로서로. 그럼 대출을 서로서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의 회전 속도, 돈이 회전되지가 않아요. 돈이 엄청나게 회전되던 게 천천히 회전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근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 에너지 가격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CPI가 떨어진다는 거를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파월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CPI가 높은데 지금 이 상황은 경기의 화랑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우리나라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체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요인은 맞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높은 CPI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거를 하셔야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최대한 잡겠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생각해야겠죠, 또. 왜 이러는지, 미국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전쟁,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전쟁을 못 끝내서 안 끝내는 걸까요, 여러분? 러시아 지금 돈 엄청 벌고 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원자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자재. 또 어디도 많이 벌까요? 미국도 많이 벌겠죠. 중동도 많이 벌겠죠. 다 산유국이잖아요. 이 산유국들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탄탄할 수 있겠죠, 일단. 그죠? 그런 베이스는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고. 자, 보세요. 그럼 도대체 왜 에너지는 잡을 생각 안 하고 계속 금리 인상만 하려 하냐? 그 이유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부채예요. 미국이 부채가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물가가 높아지면은 거치는 세금의 양도 많아져요. 세금은 보통 비율로 매기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인데 부채의 총액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거치는 세금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부채 감소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환경에 놓여지면 모든 부채는 좀 살살 녹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개똥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려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가들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빌렸던 1억의 가치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의 부채는 지금 130% 이상일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레이션이 나쁘지만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경제에는 안 좋아요. 근데 미국 부채라는 개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위상과 그 달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보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채의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인플레이션을 나쁘게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적극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을 잡으려 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금리를 왜 올릴까? 금리를 왜 올리냐? 왜 그런 액션을 취하냐, 쓸데없이. 금리가 올리면 또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금리를 왜 올리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 금리가 지금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높은데 금리가 되게 낮으니까 실질 금리가 엄청 낮은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되는데 실질 금리가 엄청 낮잖아요. 그건 대놓고 인증을 하는 거죠. 진짜 쓰레기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 통화와 달러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로 바라보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달러는 어떤 금이나 어떤 실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한마디로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있고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은 더 쓰레기가 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쫓아가 줘야 기축통화로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 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지, 위상의 유지가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리세션 올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얘기했죠. 미국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의 보존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미래 시나리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쫓아서 금리를 인상해요. 하지만 CPI는 잡히지 않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려면 에너지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던가 수요가 급감해야 되겠죠. 근데 금리의 상승만으로는 이 CPI를 당연히 못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높은 CPI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금리는 그대로 계속 따라서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스태그 플레이션에 빠지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러시아 전쟁 중단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좀 나아진다던가 아니면 중동에서 어떤 오펙에서 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증산을 많이. 그리고 미국에서 친환경, 지금 계속 친환경 들먹이면서 추가로 이렇게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좀 막는 분위기잖아요. 친환경은 하되 좀 이제 증산에 좀 적극적인 가담, 솔직해지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CPI 자체는 확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뭐가 올 수 있다 또? 리세션, 침체. 그냥 리세션이 올 수도 있죠. 즉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뭔가 좋은 구석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선에서 금리를 멈추는 거예요. CPI는 뭐 놔두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올려서 어느 정도 실질 금리 자체만 조금 보전한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는 우리가 금리로 조절할 수 없다. 이거는 기름 때문이다. 뒤늦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그냥 안고 가야 될 문제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에 의한 어떤 리세션은 발생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인플레에 의한 침체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1차,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의 발생했던 일이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그때 그 시절을 비교하기엔 조금 괴리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잠시만요. 그 당시 석유 파동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석유 가격이 너무나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실질소득 감소, 상품 가격은 상승 하게 되죠.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침체가 되고 물가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졌어요. 즉 이거에 의한 침체는 또 뭐냐? 또 스태그. 그러니까 위에든 아래든 지금 시나리오 제가 지금 며칠간 잠 못 자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해봤는데 시나리오는 전반적인 다 침체, 안 좋은 상황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미국이 고의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돈을 쓸데없이 엄청나게 풀어서 물가 상승 유도해 놓고
지금 러시아 탓하면서 인플레는 러시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탓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값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하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에 금리 인상하면서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최종 결론은 뭐냐면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박살. 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딱 좋은 건 뭐냐면은 미국 부채 있잖아요. 미국 부채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더 여기서 실질적인 좀 저의 팁을 좀 더 드리는 쪽으로 나아가 볼게요. 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데, 자,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안 좋은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금리를 따라서 올릴 거기 때문에 한동안 올린다고 했고, 그렇게 해놓고 또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일단은 CPI가 그렇게 쉽게 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러시아가 돈을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미국도 그냥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은 더 하방을 가게 될 건데, 11월이죠?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중간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 추측인데, 한 9월이나 10월에는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뭔가 이 주식시장이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쏴줘야겠죠. 제가 애초에 가을쯤 되면은 주식이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7, 8월까지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주는 모양새, 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건 다 추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결론적으로 주식이 오르면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할 건지 생각해 보면은, 미국 지금 물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잡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 물가 상승 관련주, 그러니까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계속 이익이 좋게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계속 2차 전지 포함되는 거예요, 친환경에는. 왜냐면 바이든은 계속 이 친환경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친환경을 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이 올 거거든요. 친환경을 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이 LNG 가격 상승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LNG 가격도 계속 높은 채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조선도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소비재 중에서도 물가 상승을 매출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수혜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 자체가 문제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물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계속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주식 계좌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기술주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지금 제 주식 계좌가 여전히 플러스고 수익권에 있어요. 오늘 아는 형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진짜 플러스 맞아? 그래서 인증해서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건 번외의 이야기고. 자, 오늘 이야기 또 마무리 할게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참 바쁜 하루하루인데요. 오늘 영상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이해 안 되신다면, 이해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코멘트도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좋은 하루들 되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